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7일 수요일, 한 주의 중간 수요일, 스피츠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월요일날 이제 원래 유튜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태풍 흰남노 때문에 좀 약간 두렵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하루를 보냈어요. 꼼짝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하염없이 태풍이 가기를 바랬었는데 그날 모든 언론 매체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포털 사이트에도 태풍 흰남노에 관한 그 기사가 도배가 됐었는데 정말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무지막지하게 오더라고요. 저도 집에 그 테라스가 하나 있는데 세 장이랑 이렇게 약간 코코넛 그 바구니 같은 걸 걸어놨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파라솔도 접고 그것도 다 이제 안으로 들여놓고 창문 같은 데는 다 이렇게 걸쇠로 잠그고 만반의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지대나 이제 조금 침수 이제 그 피해가 좀 큰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정말 힘들어 했었는데 그날 뉴스 보니까 K 방송에서 그 흰남노를 잘못 발음해갖고 한남노로 해가지고 좀 약간 가슴이 덜컹하는 그런 이제 그 짤이 막 계속해서 돌아다녔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단어 하나, 조사 하나라도 잘못 쓰면은 의미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리니까 항상 그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말 한마디, 단어 한마디에도 신경을 써야겠죠. 다행히 어제는 비가 아주 그치고 정말 깨끗한 하늘을 보여줬고 가을 같은 느낌이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태풍이 좀 약간 그 우회해가지고 지나가서 얼마나 가슴을 이렇게 네 진짜 쓸어내리면서 다행이다 하고 안도의 숨을 쉬었는지 몰라요. 그 핑계였던 거죠. 이제 월요일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몸도 막 삭신도 쑤시고 힘드니까 유튜브를 안 했고 근데 어제는 또 날씨 좋다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방송을 켰는데요. 이제 민족 대명절 추석이 곧 코앞입니다. 예, 각자 집에 고향에 가실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역귀성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예전에 방송할 때 전 정말 명절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우리가 명절이면은 모든 아나운서 스태프들이요 한 3박 4일 그냥 밤을 새워요. 철야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길 오는 길 귀향길 귀성길 이렇게 해가지고 귀경길 해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전하고 추석에 관한 정보 달달 외웠어요. 한가위가 어떤 뜻인지부터 유래까지 송편의 유래까지. 예, 예전에는 송편 직접 빚어가지고 이렇게 가족들끼리 오순도순 앉아가지고서 만들어 먹었는데 요즘은 웬만하면은 제사 음식도 그렇고 다 사서 먹는 그런 편이죠. 명절 때 진짜 진짜 너무 피곤하다. 정말 다른 이제 친구들은 저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시댁 가기 싫다. 그 전에 왜 웃긴 그런 상황들도 있었죠. 그 시댁 가서 일 안 하려고 막 기부스 가짜 기부스 막 이렇게 팔고 인터넷에서 예, 이제 그런 이제 약간 잔머리 굴리는 그런 유형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 명절 지나고 나면은요 유난히 그 이용 건수가 많이 는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가족들하고 모여서 덕담도 하고 좋은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이제 만나서 약간 감정이 좀 안 좋아지거나 가족들끼리는 스스럼 없다 보니까 이제 말을 막 진행하다 보면은 거기서 또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그 추석 때는요 정말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도 못했잖아요. 반가운 얼굴들 보는 거니까 좋은 이야기만 그리고 그 풍성한 달 보면서 또 행복한 소원만 비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에 서론이 좀 많이 길었죠. 자, 오늘의 그 명언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명언이에요. 풍요의 비는 정직한 사람에게 내린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잔머리 쓰고 얕은 수 쓰고 이런 사람들이 돈 잘 벌고 되게 잘 살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세상에 거짓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꼭 그 대가를 치른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민들은 대체로 생활 속에서 정직하게 살고 있고 또 각자의 직업에서도 정직하게 일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산도 잘 발달되어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다 살아있는 CCTV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보면은 그 자리에서 뭔가 무분별하게 잘못됐거나 이랬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찍기도 하고 횡단보도에 그 주차선에다가 차 잘못되면은 그것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또 신문고 같은 데다가 제보하는 분들도 있고 그건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횡단보도에 그 주차해 있는 사람 진짜 그 안전의식 불감인데 양심에 정말 털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냥 만약에 바로 찍어가지고 보내면 그거 신고 안 돼요. 그러니까 평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약간 지속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증거를 이제 만들어 놔야 그것도 신고가 되지. 뭐 바로 탔는데 1초 만에 움직였다 했는데 그 사람을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니면 오랜 시간 이제 세워져 있는 차에 대한 뭐 동영상이라든가, 그러니까 사진은 안 되고 동영상으로 해서 그 초 단위를 아마 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활 속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디 가서 함부로 뭐 갑질도 그렇고 또 함부로 또 사람을 갖다가 뭐 이렇게 뭐 폭언을 한다거나 폭행을 해서도 절대 안 되는 그런 사회죠. 예전만 해도 사실은 인터넷 발달 안 되어 있고 또 전화기 자체의 기능이 별로 없었을 때는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가끔 좀 소름 끼친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졸지에 거부가 되려는 야욕으로 정말 돈이 뭐라고요, 그쵸? 뭐 어떤 사람들은 그쵸, 돈 좋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이 세상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되죠. 그냥 살아가기 위한 방법, 그냥 수단,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넘쳐나면은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냥 나 치장하고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야욕에만 그 돈을 갖다가 활용한다면 그 돈은 정말 비린내가 나죠. 염치 없고 이기적인 사람들의 부정직한 행동과 사기 행위 또한 불행히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양분화가 돼 있어요. 공존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세상에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이 많아 이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정말 양심 있고 좋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고 믿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고요. 예. 뭐 상품에 특히 음식에다 장난치는 사람들, 막 좋지 않은 물건 섞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막 무분별한 막 건강식품들 나오는데 양심 있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막 원재료 굉장히 막 형편없는 거 쓰면서 막 금액 엄청나게 막 부풀리고 그리고 막 원산지 속이고 이런 사람들 진짜 양심 진짜 털난 사람들이죠. 특히 건강을 위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제되지 않거나 특히 의사가 권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쉽사리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이제 사람들도 굉장히 뭐 영리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분표도 자세히도 보고 그리고 나하고 맞는 걸 먹어야 되는 건데 나한테 비타민 D가 굉장히 과하게 있는데 그걸 막 섭취를 해보세요. 그렇다면은 몸속에서 독소만 쌓이고 과부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뭐든지 그 분야에 그 대가나 전문가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야지 그냥 막 여기저기 그냥 혹해가지고 뭐 별그램에 나오는 거 뭐 인터넷에 나오는 거 막 검색해가지고 누가 먹었더니 막 살 빠졌더더라 막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가서 내 몸이라는 건 한번 망가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평균적으로 사람의 몸이라는 거는요 재생 능력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번 망가지면은 그게 고쳐진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요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으니까 특히 먹는 거에는 식품이든 뭐든 조심해야겠죠. 계약한 일을 허술하게 해치우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돈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을 경계하고 상처받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사람한테 진짜 벽을 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당했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받는 거에는 굉장히 열심인데 막상 받고 나서 이제 일하라 그러면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속담이 있잖아요. 일할 때 먼저 돈 주지 마라. 다 끝내고 나서 줘라. 그쵸? 근데 어디 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요? 선물로 받고 싶죠? 그러니까 뭐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뭐 양모 대신 재생한 털, 명포 대신에 붕대, 귀 없는 바늘 뭐 줄줄이 그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열거하면은요. 그래서 그런 거 생산하는 생산업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그런 거 파는 그 면허를 주면 안 되고요. 또 뭐 우리 그 건강 쪽의 의사들도 그렇고 간호사들도 그렇고 실수하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서 좀 더 정직하게 좀 약간 강력하게 그런 규정을 마련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몸이라는 거, 뭐 우리 건강이라는 거, 사람에 관한 거는 굉장히 예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천하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냥 솔직히 대놓고 말씀드리면 천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의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뭐 되게 재산을 많이 얻고 부를 일구고 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얻은 그 재산을 가지고 즐기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발 뻗고 못 자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요즘에는요 많이 투명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모든 작은 중소기업부터 모든 대기업까지 정말로 모든 생산 공정이라든가 다 투명하게 노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죠. 그래서 뭐 과열된 광고라든가 과대 광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사본 사람들이 요즘은 또 뭐 리뷰라는 것도 있어서, 물론 그 리뷰를 가지고 막 장난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업자들을 사가지고 뭐 이렇게 조회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금방 들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 뭐해요? 아마 이제 그렇게 사람들의 등을 치고 또 자기 욕심만 부리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두 발 못 뻗고 잘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니까요. 자, 그래서 결코 정직한 사람이 되지 못할 거고 마음의 평화도 영영 얻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막 구두쇠 짓을 하면서 남한테 눈꽃만큼도 베풀지 않고, 그리고 저 사람이 뭔가 가진 게 있다면 어떻게든 악착같이 뺏으려는 사람들 치고 사기를 쳐서 번 돈은요 잠시 동안 이 생각이 없는 자들의 눈을 현혹시킬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많은 정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양질의 프로그램들도 많지만 뭐 어떻게 하면은 뭐 남한테 뭐 내 걸 안 뺏기는 방법, 아니면은 뭐 나의 뭐 길을 살리는 방법이라든가 희한한 거 가르치는 콘텐츠가 정말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콘텐츠를 보는 우리도 눈을 좀 길러야 되고 또 그걸 선택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염치 없는 그런 사람들의 그 사기는 잠깐은 빛나겠지만 결국은 다 드러나서 나중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그런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항상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만하면 안 되고 도덕적이고 겸손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직하지 못한 기업은요 대부분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맛보게 되죠. 우리가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죠. 그리고 요즘에는 언론이 예전에는 다가가기가 힘들었지만 제보창도 열려있고 각자의 요즘에 SNS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요 득세를 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 자체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는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조차도 아예 그냥 나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된 경우에는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정말 안타깝게는 보지만 정말 냄새도 맡기 싫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꼼꼼할 정도로 정말 저 사람 왜 저렇게 깔깔하지? 너무 좀 약간 투철한데 이런 사람들이 좋아요. 사실은 좀 냉정해 보이고 그래 보일지 몰라도 그런 정직한 사람은요 염치 없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만큼 빨리 부를 얻지는 못하지만 사기나 부정 없이 얻은 성공은요 보다 참다운 성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런 그 애매한 사기꾼들한테 막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그거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이러는 저조차도 사실은 또 사람인지라 상처받고 그러지만 그게 너무나 덧없는 걸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지우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그리고 비록 오랫동안 성공을 못하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정직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인격만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인격의 중요성을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제가 강연을 나가는 게 뭐 조직 성공관리, 동기부여, 그리고 뭐 리더십 이런 교육을 가지만 제가 거기 가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는 정직해야지만 내 마음도 편하고 기업도 대성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꼿꼿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고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만일에 그 인격 자체가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거 자체가 재산입니다. 결코 돈을 얻지는 못했더라도 그 인격을 지킨 것만으로도 그분은 그 인생에서 성공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행복한 용서라는 그 구절이 있는데, 신념을 자각하고 또한 단 하나의 목표를 충실히 추구하며 부귀나 명예, 속세, 출세 따위를 허리를 굽히거나 누워서 기다리지 않는다. 어차피 이들에게 부귀와 명예는 따르게 마련. 만남의 소나기처럼
그들 머리 위에 떨어지리. 그래서 책에 있는 그 내용을 제가 하나 인용했습니다. 세상을 가질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나온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출처 밝혔습니다. 네, 자, 저는 그래도 내일 꼭 오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하고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